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국채를 매입키로 결정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급반전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90.88포인트, 1.23% 오른 7,48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장기물 국채 3천억 달러를 대거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 명 이상 줄어들면서 전체 실업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 이르면 이달 중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5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방통위가 KT, KTF 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주와 관로 등 통신 필수 설비를 다른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유선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꿀 때 번호 이동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엔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막판에 급반전하면서 강보합으로 끝냈습니다. 연준의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매입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91포인트, 1.23% 가까이 올라 7,486으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역시 2% 가까이 상승해서 794로 장이 종료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글로벌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끝났네요. 네,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밤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연준리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를 했고 대규모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확대폭을 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FOMC의 국채 매입 소식이 역시 장 막판 반전에 큰 몫을 차지한 것 같은데 깜짝 쇼다 하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금리는 동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FOMC가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연준리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FOMC 정례 회의가 이틀간 열렸는데 장기 국채를 3천억 달러 정도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리는 모기지 대출과 주택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7,50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총 매입 규모가 이렇게 되면은 1조 2,500억 달러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리는 특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시중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한 6개월 동안 미국의 장기 국채를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는 어저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무려 한 2.68%가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경기 위축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이 된 것 같고 시중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결국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국채 매입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 장기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은 이제 연준리가 정책 당국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는 지금 벌써 제로금리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금리가 별로 없습니다. 연준리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빨리 꺼냈는데요. 시장에서는 크게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전에 비쳤습니다. 이 발표가 나기 전까지 이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연준리가 이런 비장의 카드를 큰 폭으로 크게 내놓으면서 주가는 상승했는데 어제 내놓은 이 국채 매입 발표는 뭐냐면 이제 기업 및 소비자 대출 금리를 상당 기간 저금리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이 연준리의 정책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채권 미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장기 금리는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됩니다. 장기 금리는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 자금을 푸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제로금리 수준에서도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들에게 그 풍부한 자금을 풀겠다.
금리를 낮춰서 자금들을 풀어보겠다. 뭐 이런 이유가 되겠고요. 네. 연준리의 통화 운영 규모가 지금 50% 이상 늘어나서 한 3조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게 돈이 많이 돌게 되고 그만큼 금융시장이 그 금융 경색이 안정하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이러한 돈들은 역시 장기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그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저께 마크 파버가 미국채 매입은 이제 장기적인 악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벤 버냉키 의장 헬리콥터로 그 달러를 살포하겠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빨리 내놓음으로써 그 경기 회복의 시기를 앞당기겠다. 올해 안에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미국발 경기 침체 진원지였던 주택시장도 조금씩 살아날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시장도 역시 조금 살아날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도 한 30%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신규 주택 착공도 7개월 만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캘리포니아주의 집값이 이 하락세를 멈추게 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집값은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의 이 버블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신규 주택 그 신청 건수는 크게 늘진 않았지만 어쨌든 리파이낸싱 주택 대출 조건을 바꾸기 위한 리파이낸싱 차환을 위한 모기지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모기지 신청 건수가 한 29%나 상승해서 어쨌든 그 주간 모기지 신청이 주택 시장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택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문제는 지금 그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달렸는데요. 네. 미국의 지금 경제는 실물 경제는 어떠냐면 그동안 그 위험자산의 관리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이제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택 시장이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위험자산을 기피했던 투자자들이 이 주택 시장에 다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이 달러를 이제 자금을 풀므로써 그 이러한 자금들 리파이낸싱이 가능하고 또 주택 시장의 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 정책 당국도 그렇고 시중의 실물 경기도 그렇고 이런 자금이 이렇게 풍부해지면서 주택 시장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요. 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내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수입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입하는 그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서비스 부분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흑자는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경상수지 적자의 감소 주요 원인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까?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해서 모럴 해저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AIG 회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보너스를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하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금융서비스위원회가 AIG 구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바마 대통령부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G 회장은 나와서 보너스를 자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받은 과도한 보너스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미국의 경제계나 정치계에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티머시 장관은 AIG의 추가 구제 자금에서 그 1억 6,500만 달러를 삭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개혁도 줄이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되돌려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컴퓨터 업계 공룡이라 불리는 IBM이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IBM이 지금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인수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IBM은 그 미국의 컴퓨터 업체의 그 공룡이고 대표 업체입니다. 그리고 썬마이크로 시스템도 역시 그 시스템 부분에서 최대 업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IBM이 지금 주가는 어제 약세를 나타냈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은 강세를 나타냈는데 IBM의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인수 대금은 그 최소한 65억 달러에 이르고 이것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17일 종가 4.97달러에 대해서 한 100%의 프리미엄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2배. 예. 그래서 그 IBM은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선마이크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작용해서 M&A 시장이 지금 그 금융뿐만 아니라 뭐 제약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그 M&A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IBM도 서버 시장 쪽에 진출을 한 셈인데요. 지금 업계 1위가 IBM이고 2위가 휴렛패커드 아닙니까? 네, 판도 변화도 조금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IBM이 서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HP가 휴렛패커드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 자체도 이런 그 컴퓨팅 시스템에서 상당한 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압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국채 매입 결정 때문에 달러화는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 동향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달러화가 우리나라 그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데 달러화가 지금 9년 내 최대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루 만에 2.68% 폭락을 했는데요. 유로화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을 했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연준리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연준리가 조치를 했는데 달러화 약세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달러화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그만큼 이제 시중에 약 2배 가량 그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화의 하락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이제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고 발표가 되면서 국제 유가는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 증시는 이틀째 이제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독일만이 유일하게 0.1%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영국은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1.35% 하락, 프랑스 역시 0.25%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통계를 보니까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 명 줄었더라고요. 현재 고용시장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네, 어제 그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일자리 수는 지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 개 줄어든 데 이어서 2월에는 14만 2천 개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전체 실업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실업률은 3.9%로 이제 4%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작년까지 70만 명대에 머물던 실업자 수가 올 1월에는 84만 8천 명, 그리고 2월에는 92만 4천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이라면 이달 중에는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 수만 1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백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약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지금 92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가운데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 수가 37만 2천 명으로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네. 2월에 고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대거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이 최악의 청년 실업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청년 실업률은 지금 8.7%로 작년 이맘때 7.3%에 비해서 무려 1.4%포인트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네, 청년 실업률까지 문제군요. 그래요. 경기 침체로 이렇게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 주로 어떤 부분의 일자리가 줄고 있나요? 네, 사실 일자리 전체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일자리 감소가 취약계층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용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직업군별로는 사무 종사자나 뭐 전문직 또 기술 행정 관리직 등은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순 노무 종사자들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또 이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27만 3천 명이나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해서 이 고용 상태나 뭐 생활 자체가 좀 불안정한 이들이 가장 먼저 실업자 대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극심한 내수 침체 때문에 자영업이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2월의 자영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5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11만 2천 명이 줄었는데 그에 비하면 감소폭이 2배 이상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상용 근로자는 지금 1년 전보다 4.4% 늘었지만 네.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3.8%와 4.1% 그리고 자영업주는 4.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작년부터 청년 인턴제나 중소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런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는 정부의 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양도 줄었지만 질적으로도 악화가 된 모습을 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연초가 됐는데 지금 뭐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일자리 수가 이렇게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이 지금 같은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또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경우에 올해 안에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 건설과 해운업에 이어서 앞으로는 자동차나 철강, 조선 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용 위기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0년대 외환위기 당시처럼 1년 사이에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용 악화가 앞으로는 전문가나 또 공무원, 뭐 관리직 같이 안정된 직장으로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청년 실업은 앞으로 이제 40대나 50대 장년층의 희망퇴직, 권고퇴직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아직까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상용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들 역시 고용 악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앞서서 뭐 이렇다 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는 고용
고용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네, 뭐 효과가 있든 없든 뭔가 대책을 내놓기는 네네. 해야 되는데요. 네, 정부는 우선 청년 실업 대책으로 6조 원을 투입해서 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 가동할 예정이었던 이 컨틴전시 플랜은 이미 앞당겨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소득층 실직자나 이 폐업 자영업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실업급여를 10개월 정도까지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자영업자도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잡쉐어링 확대를 위해서 임금 삭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도 시행을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청년 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책을 논의해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오전에 어떤 발표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사정은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요지부동이던 그런 자금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금 시장은 좀 나아지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에서 지금 꼼짝 않고 있던 시중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지금 눈길을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다소 위험성은 높지만 이 수익이 높은 네. 그 자산들의 저가 메리트가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제까지 진행됐던 기아차 신주 인수권부사채 공모에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고요. 또 회사채 수익률도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네네. 덕분에 회사채 유통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회사채는 지난달 7조 9천억 원어치가 팔린 데 이어서 이달 들어서도 지금까지만 3조 6천억 원어치가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난 17일 마감했던 은평 뉴타운의 입주자 모집이 약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ELS 즉 주가 연계 증권 판매는 작년 11월을 바닥으로 지금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림 보시면은 ELS 발행액은 작년 11월에 960억 원까지 줄어 있었는데요. 예. 점점 숫자를 늘려서 지금 2월에는 4,200억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뭐 투자 심리가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는 여전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서 고수익의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중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 안정돼서. 국면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일단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7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 미국에서도 가장 최악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었던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지금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외 악재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경기가 조만간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기 예금 금리가 3%대에 그치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는 실질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자금 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였는데요. 만기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 3% 정도라고 감안을 하면 안전자산을 고집하다가는 그렇죠. 자산을 마이너스. 오히려 예. 까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주택시장 그 회복세도 아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이 같은 자금 흐름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산업계 소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방통위에서 KT, KTF 합병에 대해서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반 KT에 대한 타협안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건이 달렸습니까? 예. 우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그 양사의 합병을 최종 인가를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자산 24조 원 규모의 거대 종합방송통신사업자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까요? 네. 네, 표를 보시면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병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통신주나 이 땅 밑을 다니는 통신망이 흐르는 길을 의미하는 관로 등 네. 필수 설비 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시내 및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 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요. 무선 인터넷 접속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등 3가지를 요구사항으로 냈습니다. 네. 나아가서 앞으로 3년 동안 KT가 이 반기마다 인가조건 이행 실적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KT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이 필수 설비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뭐 네. 통신주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내야 되고요. 또 60일 이내에 무선 인터넷 접속 체계 개선 계획 등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총 자산이 24조 원에 달하는 통합 KT의 탄생, 참 업계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업계 반응은 어떤지요? 네. 일단 이 통합된 KT는 유선전화 시장의 90%, 그리고 이동전화는 31.5%, 초고속 인터넷은 43%의 시장을 차지하는 매머드급 통신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표를 보시겠는데요. 네. 네, 이 통합 KT는 작년 기준으로 자산 24조 원, 매출 19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업계 2위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매출을 합한 13조 원을 큰 폭으로 따돌리게 됩니다. 또 기업 구조상으로도 유선과 무선, 인터넷과 IPTV 등을 한 회사에서 온전하게 판매하는 첫 통신기업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경쟁사에 비하면은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집전화와 이동전화사 등 강력한 현금 창출력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이브로와 4세대 이동통신 등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통신업계 M&A 태풍이 불 것 같고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신 이용료 역시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국채를 매입키로 결정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급반전하면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91포인트가량 올라 7,486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나스닥과 S&P 500 역시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뉴욕 증시의 강보합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